주식 투자하다 보면 이런 상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세요? 남들 모르는 비밀 정보 하나로 하룻밤 사이에 그야말로 인생 역전하는 상상이요. 만약에 바로 당신에게 그런 기회가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바로 그 달콤한 유혹이 어떻게 한순간에 모든 걸 앗아가는 덫이 되는지 실제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아주 생생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내부자 거래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바로 이 생각. 이거 나만 아는 정보인데? 이 작은 속삭임 하나가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회사의 운명을 바꿀 엄청난 M&A 정보를 내가 가장 먼저 알게 된 거예요. 주가가 폭등할 게 거의 100% 확실한 그런 상황. 와, 이 유혹을 과연 뿌리칠 수 있을까요? 이 한 번의 선택이 주인공의 인생을 어떻게 송두리째 흔들어 놨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처음에 계획은 정말 완벽해 보였죠. 아무도 모르게 주식을 싹 사두고 아니나 다를까 공식 발표가 딱 나자마자 주가는 그냥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눈앞에 막 펼쳐진 거죠. 이 정도면 완전 범죄 아닌가 싶었을 거예요. 근데요, 그 기쁨의 환호성이 채 끝나기도 전에 금융당국의 아주 날카로운 시선이 이 사람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완벽해 보였던 계획,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모든 사건에는 시작점이 있죠. 이 거대한 거미줄은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쳐지기 시작했을까요? 내부자의 그 은밀한 유혹, 그 귓속말 한마디가 어떻게 상상도 못할 연쇄작용을 일으켰는지 이제 사건의 가장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비극의 무대에는 3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바로 이 비밀의 시작점이죠. 알파전자의 내부 직원 A씨. 그리고 두 번째는 A씨의 아주 친한 친구이자 증권사 애널리스트인 B씨. 마지막으로 B씨의 지인이면서 거액의 자금을 굴리는 펀드 매니저 C씨입니다. 이 세 사람의 평범해 보이기만 했던 관계가 어떻게 거대한 불법의 사슬로 엮이게 됐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 정보가 흘러간 경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A씨가 먼저 자기가 주식을 딱 사놓고 친구인 B씨한테 슬쩍 힌트를 흘려요. B씨는 전문가니까 바로 알아채고 지체 없이 펀드 매니저 C씨에게 토스하죠. 그러자 C씨는 막대한 펀드 자금을 동원해서 해당 주식을 그냥 싹쓸이해버립니다. 마치 도미노 첫 번째 조각이 딱 넘어지니까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듯이 한 사람의 그 귓속말이 시장 전체를 흔드는 거대한 폭풍으로 변질되는 순간입니다. 결국 모든 게 들통났습니다. 그런데요, 붙잡힌 A씨가 엄청 억울해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죄가 없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자기 결백을 주장하는데 두 가지 아주 강력한 방패를 내세웁니다. 과연 A씨의 이 논리가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A씨의 첫 번째 주장이 이겁니다. 아니, M&A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이었잖아요. 최종적으로 확정된 정보도 아니었는데 이게 어떻게 불법적인 중요 정보가 될 수 있습니까? 와, 이거 되게 그럴듯하지 않나요? 뭔가 법의 허점을 제대로 파고든 것 같은데 여러분이 만약 배심원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지금 이 화면이 그 핵심적인 차이를 딱 보여주는데요. 법이 보는 기준은 최종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냐 안 찍었냐가 아니었어요. 바로 정부가 얼마나 구체화되었느냐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설령 도장을 안 찍었더라도 M&A 협상이 상당히 진행돼서 주가에 영향을 줄 만큼 정보가 구체화됐다면 그 순간부터 이미 범죄의 영역에 발을 들인 거라는 거죠. A씨의 두 번째 변명은 이제 책임 떠넘기기에 가깝습니다. 아니, 저는 그냥 친구 B한테만 말해줬어요. B가 C한테 그 얘기를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C가 주식 산 것까지 어떻게 제가 책임집니까? 이거 완전 꼬리 자르기 전략이죠? 과연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을까요? 법원의 판결은 정말 냉정했습니다. 몰랐다는 변명 통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봤어요. 증권사 애널리스트인 친구에게 M&A 정보를 흘리는 건 그 정보가 투자에 이용될 거라는 걸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요. 즉, 내가 쏜 총알이 결국 누구를 맞힐지 몰랐다고 해서 방아쇠를 당긴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정보 유출, 그 자체가 바로 범죄의 시작인 거죠.
자, 그렇다면 법원은 대체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내렸을까요? 이제부터 A씨의 변명을 그냥 산산조각 내버린 결정적인 법 논리와 실제 판례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핵심 개념이 바로 이 미공개 중요 정보라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뭐 계약 확정 이런 것만 내부자 정보라고 생각하시는데 법의 정의는 그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투자자들의 주머니 사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모든 정보가 잠재적인 불법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보시는 이 두 개의 판례가요, 우리나라 내부자 거래 수사의 역사를 바꾼 아주 중요한 판결들입니다. 첫 번째, 2014년 판례는 구체화라는 새로운 기준을 딱 제시하면서 법의 그물을 훨씬 촘촘하게 만들었고요. 두 번째, 2017년 판례는 정보 전달의 책임을 맨 처음 정보를 흘린 사람에게 끝까지 묻는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법원이 왜 이렇게까지 엄격할까요? 그건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부터 평범한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이라는 최후의 보루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씁쓸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법의 테두리를 넘지 않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할 세 가지 철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 꼭 기억하세요. 첫째, 정보가 구체화됐다 싶으면 거래는 멈춰야 합니다. 둘째,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내부 정보를 공유하는 순간 당신은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이거 진짜 좋은 정보야 하면서 누군가 건네준 팁으로 투자하는 것도 결국 공범이 되는 길입니다. 이 불법의 사슬은요, 한번 엮이면 끊어내기가 정말 어렵고 그 끝에는 결국 감옥과 어마어마한 벌금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한순간의 유혹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지 생생하게 지켜봤습니다. 현명한 투자와 탐욕스러운 범죄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일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비밀 정보가 주어진다면 당신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의 무게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